글로벌 자동차 시장 1위에서 3위 건재 떠오르는 테슬라라는 기사였습니다. 자, 지난 2분기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라는 식의 분석 기사를 냈는데 독일 폭스바겐, 일본 도요타가 역시 각각 판매 대수와 매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뭐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야기죠. 네. 도요타와 폭스바겐이 어쨌든 시장 상위를 1, 2위를 다투는 매출과 판매 대수는 기록하고 있었고요. 몇 년 안 남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사님은 이제는 힘들 것이다. 특히 도요타는 많이 힘들 것이다. 네네. 라고 늘 강조를 해주셨죠. 자, 현대차, 기아도 2분기에 186만 대를 팔아서 글로벌 3위를 기록했답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현대차도 대단합니다. 아, 그리고 저 들었어요. 그 기아차에 있는 현대차인가 기아차에 있는 레이를 전기차로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 레이? 해외에는 보도가 됐는데 오늘 우리 그 뉴스 없죠. 네네. 레이를 박스카 레이? 네네. 레이를 전기차로 만들어서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겠다. 현대차에서 저희 방송 들은 것 같아요. 전기차 저가형 중요하다. 저가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해드렸는데 그거를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레이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뭐 여하튼 레이를 그건 제가 외신에서 읽었어요. 네네. 네, 오늘 아침에 외신에서 읽었는데 전기차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네. 더 기아 레이 EV 사전 계약을 받는답니다. 그쵸. 정차도 전기차 나왔다. 있네요. 기사 있죠? 네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꼬마 레이 EV 순수 전기차 과연 효과 있을까? 신모델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어쨌든 저가형 모델 요걸로도 뭔가 수익을 내보겠다라는 현대차의 의지. 더 많이 파세요. 현대 기아차도 더 많이 팔아서 저희한테 광고도 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 열심히 분석해 볼 수 있잖아요. 그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델 2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 못해 제가 모델 2를 또 준비한 게 있거든요. 네. 모델 2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질 거다. 근데 모델 2는 테슬라가 만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차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형 자동차에 테슬라에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집대성된. 네, 집대성된. 그러니까 완전히 부품도 제어할 수 있고 자동차의 OS처럼 부품 하나까지를 테슬라가 다 만들어내고 당연히 모델 2도 48V가 될 거고 여기에 4680 배터리가 들어갈 거고 저가형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되는 그러한 부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모델 2는 지금 현재 테슬라가 특허를 내놨어요. 지금까지 기가 프레스는 하나씩 찍었거든요. 네네. 기가 프레스를 4대를 연결하는 것을 지금 테슬라가 특허를 냈습니다. 네네. 그건 뭐냐면 기가 프레스가 4대가 연결되는 건 뭐냐면 전방, 후방, 옆에 사이드로 해가지고 양쪽 이 4개가 동시에 쫙 찍었다 나오면 뭐가 되냐면 자동차 하나 그냥 나오는 거예요. 뿅 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모델 2부터는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제가 저가형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페라리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쵸.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여기에 비용 절감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SCM을 하는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하는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레이가 나오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거에서 프라핏 마저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레이 만들어서 팔면 현대기아차는 손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포드의 CEO가 뭐라 그랬냐면 3만 달러 미만에서는 도저히 마진을 못 남기겠다, 프라핏을 못 남기겠다 그랬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 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 2는 저가형 자동차지만 수익률이 높은 왜 모든 기술력을 핵심을 다 집어여서 비용을 밑으로 끌어내릴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가형 자동차. 좋습니다. 라나님께서 댓글로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레이 전기차는 원래 있었답니다. 근데 이번에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그걸 또 해외에 많이 팔겠다라는 전략을 세웠다는 거고 외신에 나와서 저도 그냥 봐서 네네. 그게 뉴 모델 레이 뉴 EV가 나온 것 같습니다. 피글렛님은 포터에 이어서 전기차 충전기 자리가 없어지겠네 점점 나 이러시면서 킬로수도 얼마 못 가는데 14시간씩 충전기 몰고 있을 것으로 예상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엔 또 충전기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아까 말씀드린 뉴스를 계속 보면 어쨌든 현대차 기아도 선방을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선방을 해서 글로벌 판매 3위를 기록했고 2분기에
자, 그런 또 다른 경쟁사들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르노 그룹 이런 회사들은 수익성은 개선이 됐답니다. 수익성은 개선이 됐는데 그 회사들은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대요.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테슬라는 작년보다 40% 우리가 확인했었죠. 40% 이상 늘어난 33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영토 확장을 하고 있다. 가격 할인과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로 확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거 다음으로 확인해 볼 것은 전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 자동차의 판매 대수이고 이거는 올해 상반기에 그룹별로 자동차 그룹별로 전기차를 얼마나 팔았는지에 대한 순위입니다. 랭킹. S&E 리서치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비아디가 역시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28만 대, 거의 129만 대 정도를 판매했고 테슬라가 거의 90만 대 정도 2위, 그다음 상하이 자동차 그룹, 그다음 폭스바겐. 폭스바겐이 역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 스텔란티스, 현대차 그룹이 한 26만 대, 27만 대 정도를 팔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뭐 전체적인 자동차 그룹별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순위, 폭스바겐이나 그러니까 내연 기관으로 주로 팔고 있는 거죠. 그렇죠. 토요타가 특히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로 많이 땜질을 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그나마 전기차에서 조금씩 비중을 높여가고 있고 테슬라는 역시 뭐 순수 전기차니까 비아디에 이어서 비아디는 또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네, 근데 BYD가 요즘 유럽에 진출했는데 되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BYD는 저는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BYD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만들기 때문에 100% 전기차 업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유럽에서 흔히 말하는 중저가 전기차로 되게 큰 인기를 얻고 있어서 그러니까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경쟁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적인 글로벌 자동차 업계, 전기차 업계 현황을 확인해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자, 테슬라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늘리겠다. 사이버트럭 모델 Y 신형 생산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가 이번 달 말 8월 말부터 사이버트럭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받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테슬라는 텍사스 공장 생산 차종을 늘리고 있고 생산 능력은 기존의 25만 대에서 최대 8배 이상 키우는 방안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검토하고 있답니다. 자,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또 제조하면은 비용 절감이 되니까 네, 보조금을 있죠. 받게 되니까 네.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이 테슬라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생산 능력 확대는 글로벌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것이다라고 기사들은 전문가들은 좀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모델 Y, 모델 3 이런 것들의 가격을 인하하고 있고 텍사스 공장 증설은 앞으로 본격화될 전기차 수요,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쨌든 더 늘릴 수밖에 없다. 생산도 늘리고 공장도 더 늘리고 할 그리고 수밖에 또 가까운 곳에 또 멕시코죠. 멕시코 공장이 가깝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멕시코 공장도 미국 시장을 그쵸. 목타깃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2024년 말 2025년 되면 전 테슬라의 시대가 열린다고 보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